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 프로그래밍 기초 두 번째 챕터인 HTML 기본 태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제목, 문단, 형식, 목록, 그리고 하이퍼링크 등 HTML의 기본 태그들의 종류와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HTML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목적에 따라 콘텐츠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태그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좌에서 HTML의 기본 문서는 HTML 헤드 바디 태그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먼저 HTML 태그는 문서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태그로 특별한 속성이나 사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 태그는 HTML 문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통 타이틀이라고 해서 브라우저 상단에 들어가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 윈도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제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 헤드와 헤드.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헤드 이외의 영역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파일이나 URL 링크를 자바스크립트나 CSS에 대한 외부 파일이나 URL 링크를 가지고 올 때도 이 헤드 부분에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는 앞선 강좌에서 여러 가지 기본 메타 태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그때도 언급을 했지만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즉 구글 검색 엔진에 제공하기 위한 문서의 정보들을 메타 태그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 역시 특별한 사용법은 없고 모든 콘텐츠가 이제 바디와 바디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 태그들을 살펴보기 전에 태그들의 기본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태그들이 있지만 이들 태그들은 블럭 태그 아니면 인라인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 블럭 태그란 무엇이냐? 블럭 태그라고 하는 것은 태그 구성 요소들이 라인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에 여러 요소가 위치하지 못하는 태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h1 hello 그리고 월드라고 작성을 했을 때 헬로만 큰 글자로 나타나고 월드는 작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헬로와 월드가 서로 떨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h1이라는 태그가 블럭 태그이기 때문에 나란히 컨텐츠를 배치할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태그로는 div라든가 뭐 목록을 만드는 태그들, 그 다음에 또 헤딩 태그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라인 태그는 구성 요소들이 나란히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즉 콘텐츠가 이렇게 서로 나란히 배치될 수 있는 태그들이고요. 스팬이라든가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앵커, 또 이미지를 포함하는 img 이런 태그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HTML 태그를 선택해서 콘텐츠를 작성을 하게 될 때 무언가 콘텐츠를 나란히 배쳐야 된다면은 이 요소와 이 요소는 서로 인라인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란히 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블럭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한 줄 전체를 차지하니까 옆에 콘텐츠가 배치되지 못하고 그 다음 칸에 배치되는 형식인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CSS를 배우게 되면 이제 블럭 태그를 인라인 태그로 혹은 인라인 태그를 블럭 태그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블럭 태그라는 개념 그리고 인라인 태그라는 개념을 명심해 두도록 합니다. 예, 다음은 제목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예제를 설명하면서 가끔 나왔는데요. 이제 H1부터 H6까지 우리가 헤딩이라는 태그입니다. 헤딩.
제목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태그인데요. 출력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H1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H6가 가장 작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글씨를 크게 하는 게 헤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글자를 크게 하는 것은 CSS에서 폰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1부터 H6는 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즉 문서의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네, 이와 같은 제목의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H1은 큰 제목, 제일 상위 레벨 제목이고 그 다음에 H2는 두 번째 레벨, H3는 그 다음 레벨. 자,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H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글씨를 크게 하는 용도로 H 태그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이거는 어디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SEO 메타 태그들과 함께 구글 검색 엔진의 문서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절한 헤딩 태그들을 사용할 것이 이제 권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헤딩 태그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사용 방법상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단 태그인데요. 문단은 패러그래프죠. 예. 그래서 HTML의 주요 콘텐츠가 텍스트죠. 즉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이제 모아서 문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여백이 보통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p 태그는 이러한 문단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P하고 P 사이에 콘텐츠를 넣으면 됩니다. 즉 여기를 P, 여기를 닫는 P 이런 식으로 여러 줄에 걸친 콘텐츠도 P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다만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규모를 갖는 것이고 이 커다란 영역을 정의하는데 P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div라는 태그를 나중에 배울 텐데요. div라는 태그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영역을 구분할 땐 그 영역 안에서 콘텐츠들의 문단, 영역을 나눌 때는 우리가 이제 P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텍스트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P 태그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BR 태그는 줄바꿈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HTML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줄바꿈이 안 돼요. 자동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HTML 문서에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칸이 줄이 구분되어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줄바꿈을 하려면 반드시 br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br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자, 또 다른 특징은 공백입니다. 하나의 공백만 인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hello 이런 식으로 공백을 여러 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 출력될 때는 하나의 공백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 공백을 여러분들이 넣으려면 %nbsp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미콜론, J가 아니에요. 세미콜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공백을 여러 개 넣으려면 nbsp.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다지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작성한 그대로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문서에 작성한 형태, 헬로, 월드, 띄워서 느낌표 이와 같이 그대로 출력시키려면 이제 프리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 그대로를 출력하는 경우 프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형식 지정 태그입니다. 주로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형식 지정 텍스트인데요. 태그들인데요. 주로 한글보다는 이제 영어 문화권에서 발달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볼드 텍스트를 굵게 출력하는 거, 혹은 이제 기울여서 이탈릭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형식 지정 태그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I, 이탈릭, 예, 기울여서 텍스트를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굵은 글자로 표현하는 것은 B, 볼드. 그 다음에 TT는 타이프라이터, 즉 타자기로 출력하는 형태, 즉 타이프라이터 폰트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건데요. 역시 이제 한글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U는 밑줄입니다. 예, 텍스트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는 것이 U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재밌는 태그가 나오는데요. 이제 스트롱 태그, 그다음에 EM 태그입니다. 자, 얘네들은 뭐랑 같으냐면 스트롱은 B랑 결과가 같아요. 굵게, 동일하게. EM은 I랑 결과가 같아요. 이탈릭. 예. 그러면 어떤 거는 스트롱이고 어떤 거는 EM으로 쓰느냐? 둘 다 결과는 같지만 이제 의미가 다른 거죠. 예, 의미가 다릅니다. 어, I라든가 B는 단지 글자를 진하게 혹은 기울여서 표현하라라는 이제 형식 지정의 의미가 있다면, 스트롱이나 EM은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강조,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강조.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롱이나 EM을 섞어서 쓸 수가 있는데 I나 B하고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죠. 단지 기울여 쓰거나 진하게 쓸 때는 I나 B를 쓰고, 그렇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스트롱이나 EM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 서브스크립트는 아래 첨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스크립트, 윗첨자. 이와 같은 형식이 되는 거죠. 예,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 윗첨자, 아래첨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은 취소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HTML, 뭐 우리 카페나 블로그의 글들 보면 가끔 이렇게 지운 표시가 된 거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그게 바로 이 델 태그를 사용한 거고요. 마크는 이제 이런 형광 표시, 마크 태그를 사용하면 텍스트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목록 태그입니다. 이 목록 태그는 매우 중요한 태그예요. 특히 HTML5, 최신의 HTML 문서 작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들, 또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 뉴스 기사들, 자, 모두 목록입니다. 네, 리스트.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네이버의 소스 코드를 지난 강좌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네이버 소스 코드를 보면은 하이퍼링크로 된 텍스트들이 쭉 나열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앞에 점이 찍힌 목록들을 쭉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HTML 문서는 문서의 영역을 div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항목은 리스트로 출력하는 그런 형식으로 문서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CSS를 붙여서 디자인을 만드는 형식으로 많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태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서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목록 태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UL과 OL. UL은 unordered list, 즉 순서가 없어요. ordered list, OL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출력되는 결과는 이렇게 UL의 경우, OL의 경우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분릿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분릿 텍스트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동그라미로 할 수도 있고 사각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로마자로 할 수도 있고 뭐 대문자, 소문자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 땡땡이 붙거나 이렇게 숫자가 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CSS 작업을 할 때 이 리스트에서 분릿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변경 가능한 속성이고요. 그럼 언제 OL을 쓰고 언제 UL을 쓰느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UL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꼭 숫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붙이겠다라고 하면은 OL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UL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UL과 OL 사이에 li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뜻입니다.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li 태그를 이용을 해서 목록을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목록의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중첩된 목록. 구성이 가능하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뭐 커피, 스테이크, 맥주, 뭔가 좀 이상하죠. 서로 다른 성격의 메뉴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조화하면은 뭐 1, 음료, 맥주, 커피, 2, 뭐 식사, 스테이크, 라면, 3번 디저트.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자체도 목록이죠. 요거 자체도 목록이고 목록 안에 또 다른 목록이 있는 형식. 이렇게 중첩돼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에 요 목록 사이에 또 다른 목록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요 li 태그가 사용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롭게 뭐 ul이든 ol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그를 넣고 li로 목록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서브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하이퍼 링크입니다. 하이퍼 링크는 웹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하이퍼 텍스트, 앵커라는 의미의 A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자, A라는 태그는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콘텐츠의 주소를 href라는 속성에다가 작성을 하죠. 자, 보통 이 이동할 콘텐츠는 뭘로 표시되느냐? URL. 자, 인터넷상의 유일한 리소스 콘텐츠의 위치인 URL을 사용을 해서 href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링크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해당 콘텐츠로 이동하는 거죠. 자, 타겟은 새로운 링크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할 거냐? 현재 윈도우 창에서 새로운 내용을 오픈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창을 열고 이동을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 옵션은 이제 뒤에 나오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컨텐츠가 서로 다른 서버다 라고 하면 이제 URL을 사용하는 것이 맞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에서도 기사 링크가 있어요. 뉴스 기사 링크가 있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신문사에 있는 기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서로 다른 서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링크는 URL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카페로 이동한다거나 혹은 블로그로 이동하는 것은 전부 다 네이버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네이버는 카페나 블로그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이버 안에 어떤 콘텐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굳이 URL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URL을 쓸 필요가 없고, 자,
현재 컴퓨터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상대 경로나 혹은 웹 서버의 우리가 루트,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까지의 위치를 표현한 절대 경로 두 가지 방식으로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루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그러면 이제 index.html 파일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 루트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디렉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블로그 디렉토리가 있고 카페 디렉토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디렉토리 안에 또 img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에 1.jpg 뭐 이런 파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blog.html이라는 파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네이버의 메인 화면에서 요 블로그 밑에 있는 index.html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대 경로를 이동하면 자, 여기에서 블로그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블로그.html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상대 경로예요. 자, 어디서부터 요 인덱스 html에 링크가 있을 때를 가정하면 그렇게 상대 경로라는 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시작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만약에 이미지를 간다면 블로그 밑에 img 밑에 1.jp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 경로고요. 절대 경로라는 것은 시스템의 루트. 여기가 이제 요 웹 시스템의 요 웹 서버의 다큐멘트 루트 모든 문서들이 위치한 최상위 디렉토리다 라고 하면 얘네들의 경로를 현재 위치로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최상위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거의 똑같네요. 왜냐하면 index.html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위에서부터 찾아가느냐 상대적으로 찾아가느냐. 자, 그럼 이제 거꾸로 해볼까요? 자, 블로그.html에서 네이버의 메인으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 디렉토리를 하나 이동해야죠. 자, 여기에 없으니까 요 블로그 위로 올라가야 요 index.html 가죠. 그래서 슬래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요 이미지 입장에서 요 인덱스로 가려면 폴더가 두 개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해 주죠. 이런 것들이 다 상대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서버라면 절대 경로가 아닌 이런 상대 경로를 URL이 아니라 이런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절대 경로를 쓰고 언제 상대 경로를 쓰느냐? 뭐 사실 절대 경로를 쓴다 그러면 문서 내에서 모든 콘텐츠들의 절대적인 위치니까 뭐 잘못될 일도 없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로가 매우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의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깝게 있다면 상대 경로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같은 내용이 한 군데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참조를 한다면 상대 경로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경로를 쓸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뭐 C 드라이브에 어쩌고 저쩌고 특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원자 표시 나오죠. 윈도우에서는 이런 경로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경로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경로인데요. 실제 우리가 네이버와 같이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서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들은 다 서버에 있는 경로 기준이지 내 하드디스크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걸 서버에 올려버리면 이걸 보는 사람의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는 경로로 파일을 찾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서는 잘 보였는데 서버에 올리고 났더니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설명했던 타겟 속성 값은 이제 우리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제 그 기본은 현재 웹브라우저 창에서 오픈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현재 내용이 사라지고 새 내용이 오니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백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고, 그게 싫다 그러면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오픈할 수 있어요. 그건 언더바 블랭크. 그 다음에 페어런트는 현재 창이 누군가에 의해서 오픈된 윈도우다 라고 하면, 그 나를 오픈한, 원래 얘가 만약에 얘를 오픈해서 생성된 윈도우라면 콘텐츠를 이제 여기서 바뀌게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페런트. 그 다음에 탑이라는 건 이제 프레임, 옛날에 썼던 방식인데요. 윈도우를 여러 개로 쪼개고 HTML을 각기 로드하는 프레임이라는 걸 썼을 때, 이걸 다 없애고 예, 콘텐츠를 새로 여기다가 뿌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탑인데, 프레임을 요즘은 거의 안 쓰니까 이제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아무것도 안 쓰면 현재, 그다음에 새로 열려면 블랭크, 언더바 블랭크,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이 이외에 아무 이름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외에 뭐 리절트라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을 아무거나 하나 붙여요. 그러면 새로 생긴 윈도우에 이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윈도우에 계속 콘텐츠를 바꾸려면 이 이름을 계속 재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은 책갈피 구현인데요. 요거 이제 나중에 예제도 있습니다. 자, 요 책갈피는 하나의 문서 내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걸 클릭하면 이제 요로 이동하고, 또 요걸 클릭하면 요로 이동하고, 한 페이지 내에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문서에서도 여기 보면 요런 이제 링크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 클릭하면, 여기 같은 파일입니다. 여기 하나의 파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북마크 개념인데요.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하이퍼링크를 이용을 해서 책갈피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핵심은 앵커 태그를 쓰는 건 똑같고요. href에 id 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id 앞에는 반드시 샵이라고 쓰는 거고, 이제 문서의 어느 곳에, 문서의 원하는 곳에 어떤 태그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p를 쓰거나 혹은 div를 쓰거나 스팬을 쓰거나 아니면 그쵸? 뭐 이런 정도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태그의 id입니다. 태그의 id. 중요한 건 태그의 id. 태그의 id.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이때는 샵을 쓰지 않아요. 이때는 샵을 쓰지 않고 이름만 쓰고 부를 때만 샵을 씁니다. 자, 요 id라는 속성 값은 문서 내에서 유일해야 됩니다. 중복된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찾기가 쉽죠. 여기 또 다른 아이디가 있을 때 얘는 M2라고 해야 되죠. M1은 못 써요. 그러니까 1로 이동할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와 얘를 구분하는 완벽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CSS에서도 셀렉터로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왜? 문서 내에서 유일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딱 찾아서 그 부분만 어떤 디자인을 적용하라 이렇게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활용하면 이와 같이 책갈피 형태의 구현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걸 실습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화면이 스크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 화면에 모든 메뉴가 다 있다면 이동하는 게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걸 클릭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를 줄여야, 나머지 컨텐츠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야 이걸 클릭했을 때 얘를 끌어올려서 여기 보여주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고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로도 링크를 걸 수 있어요. 이미지로도. 이미지는 앵커와 앵커 사이에 img 태그를 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텍스트 대신에 사진을 클릭하면은 링크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img 태그를 쓰죠. img 태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TML의 주요 기본 태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관련된 예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챕터가 끝난 다음에는 챕터별로 제공되는 예제들을 직접 작성하고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장의 경우 이렇게 실습 목록들이, 예제 목록들이 있고요. 각각의 예제를 클릭하면 별도의 창으로 해당 예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제 설명과 소스가 실어져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실행 결과는 화면이 캡처되어 나타나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1.html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느낌표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기본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제공되는 사이트의 예제들은 기본적으로 헤드에 메타 정보들이 빠져 있습니다. 소스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생략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해 보고자 한다면 타이틀에서부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오픈 인 어더 브라우저, 크롬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죠. 와이드 화면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한쪽 옆에 놓고 직접 작성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리로드 버튼만 누르면 수정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해당 예제의 소스를 보고 직접 타이핑하면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